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다시 등을 돌리고 자는구나. 민노의 작은 한숨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침실의 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죠. 옆에 누워있는 아내 수연은 차갑게 등을 돌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외롭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요. 결혼 7년째, 그녀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피곤해. 먼저 잘게. 저녁 식사 후 수연이 던진 그 말이 아직도 민노의 마음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들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손을 잡으려 하면 너무 뜨겁고, 어깨에 손을 올리면 무겁고, 가까이 다가가면 개인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민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건너편 장모님인 수님의 집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또 잠 못 이루고 계시는구나. 장모님은 이미 53이지만 누가 봐도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뽀얀 피부에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따뜻한 말투로 대하는 분이었죠.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수연과 수님은 얼굴이 꼭 닮았거든요. 처음 수님을 만났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님이 이렇게 젊으시네요. 그때 수님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셨죠. 아이고, 뭘 고마워요.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선. 그러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이 날카로운 유리 같다면 수님은 부드러운 손 같았습니다. 민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수님이 집에 놀러 오셨을 때였습니다. 수연아, 남편한테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줘. 부부는 서로 의지해야 하는 거야. 엄마는 그렇게 살아서 뭐가 좋았어. 아빠한테 늘 당하기만 하고. 수연의 차가운 대답에 수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노는 그 순간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수님이 괜히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수연이가 괜히 그러는 거예요. 속은 착해. 수님은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왠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시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들 말이에요. 민노는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고 이불을 잡아당기며 더 멀리 몸을 피했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민노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에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여보, 요즘 엄마가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 시간이 날 때 엄마에게 한번 다녀와. 알겠어. 내가 얼굴 한번 보고 올게. 수연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직접 어머님에게 연락하기보다는 민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명절 준비나 어머님 생신 등 모든 것을 민노가 챙기게 되었거든요. 잘 다니고 있던 중견기업에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퇴사하고 지금은 쥐꼬리만한 월급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민노는 그렇게 알아서 기게 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민노는 단순히 예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혼자 계신 어머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서 말이죠. 민노는 눈을 감으며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수연의 뒷모습과 온화한 수님의 미소. 같은 DNA를 지닌 같은 얼굴인데 성격은 정반대였어요. 수연을 보면 왠지 숨이 막혔지만 수님과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다정하셔서 그런 거겠지. 민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수님을 생각할 때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계바늘이 새벽 1시를 가리켰습니다. 민노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머님을 뵈러 가야겠다. 그런 평범한 생각을 하며 민노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민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뒤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수연의 차가운 등과 수님의 따뜻한 미소 사이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또 혼자서 뭔가 준비하고 계시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수님이 혼자서 제기들을 꺼내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수님과 손주 지은이가 서로 인사한다고 항상 거실을 다 보이게 커튼을 열어놓고 있었죠. 혼자서 제사 준비하는 모습만큼 쓸쓸해 보이는 게 또 있을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수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이 더욱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 김서방, 갑자기 웬일이야? 수연이가 어머님 안부 좀 여쭤보라고 해서요. 뭔가 준비하고 계셨나요? 수님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냥 추석이 며칠 안 남아서 미리 제기들 정리하는 거야. 거실로 들어서며 민노는 바닥에 펼쳐진 제기들을 바라봤습니다. 크고 작은 노그릇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혼자서 준비하는 거라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장인 김철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민노가 처음 인사드렸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내 딸한테 잘못하면 죽는다. 첫 만남부터 차가운 시선과 거친 말투였죠. 술을 마시면 더 심해졌습니다. 수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그릇을 집어던지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도대체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 그럴 때마다 수님은 작은 목소리로 죄송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끼어들지 못하는 답답한 기분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 차라도 한잔 할까? 수님이 부엌으로 향하면서 묻더니 갑자기 뒤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수연이는 안 왔구냐. 요즘 참 바쁜가 봐. 목소리에 묻어난 아쉬움이 민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 수연은 추석 준비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수연이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대신 제가 자주 배워드리겠습니다. 고마워, 김서방.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수님이 차를 내우며 제기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반짝반짝 닦아놓은 노그릇과 제기들 사이에 마주 앉으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이런 거 다 준비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아니야, 이제 익숙해졌어. 차라리 예전에도 혼자 다 했거든. 수님의 말에 민노는 또다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인이 살아있을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런 여자분들이 아직도 참 많죠.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결국 혼자 남겨지는 분들이요. 수연이 아버지 많이 닮았지? 갑자기 수님이 던진 말에 민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가요? 요즘 보면 정말 똑 닮아가는 것 같아. 말투도 성격도. 수님이 제기를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눈빛은 어디론가 멀리 가 있었습니다. 민노도 느끼고 있었어요. 수연이 점점 장인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차가운 시선, 날카로운 말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까지. 요즘 수연을 보면 돌아가신 장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어머님,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요. 김서방, 너 정말 착하다. 두연이가 복이 많아. 수님이 제기를 놓고 민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수년의 차가운 손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 순간 민노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과는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같은 피를 나누는 모녀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수연이 아빠가 죽고 나서야 좀 편해졌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됐거든. 수님의 고백에 민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어야 편해진다는 말이 얼마나 슬픈 건지. 그런데 요즘은 또 외로워. 특히 이런 명절 준비할 때면 사람이 참 이상하지. 힘들 때는 혼자 있고 싶었는데 정작 혼자가 되니까 또 외롭고.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여자의 눈물만큼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도 없죠. 어머님? 민노가 뭔가 말하려던 순간 수님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아, 미안해. 괜히 소리냈네. 김서방, 저녁 먹고 갈래? 아니에요. 이미 늦었고 추석 때 다시 뵙겠습니다. 민노가 일어서자 수님이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고 수연이한테 안부 전해줘. 건너편 사는데 멀리 사는 것 같아. 네, 어머님도 무리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노는 계속 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제기를 닦는 모습, 눈물을 흘리며 외로움을 토로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던 그 따뜻한 손길 말이죠. 집에 도착하니 수연이와 지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역시나 등을 돌리고 말이죠. 침대에 누워 민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같은 얼굴을 한 두 여자,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모녀. 민노는 아직 몰랐어요. 며칠 후 추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이죠. 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받을 때 느꼈던 이상한 감정도 함께. 추석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 지은이가 갑자기 열이 너무 올라. 추석 전날 오후 수연의 슬픈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7살 지은이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가 아프면 세상이 온통 무너지는 것 같죠. 병원 가야겠어. 응급실로 바로. 민노가 차키를 대고 나서는 순간 수연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마한테 가서 제사 준비 도와드려. 나는 지연이랑 병원에 있을게. 하지만 수연아, 괜찮아. 엄마 혼자 두면 안 되잖아. 수연의 차가운 판단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엄마가 필요했고 수님도 홀로 제사 준비를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민노와 수님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녁 6시 민노는 수님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서방, 지은이는 어떻게 됐어? 문을 열자마자 수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역시 할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연이가 병실에서 지키고 있고 제가 와서 도와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많이 아픈가? 수님의 눈가에 걱정이 어렸습니다. 민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그보다 제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부엌으로 들어서자 수님은 이미 재료들을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전을 부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죠. 김서방, 미안해. 혼자 다 해야 할 것 같았는데. 뭘 미안해하세요. 이런 거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민노는 앞치마를 두르고 수님 옆에 섰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니 어깨가 살짝 스쳤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좁은 공간에서 누군가와 함께 요리하는 것은 묘하게 친밀한 경험이죠. 김서방이 요리도 할 줄 알아? 군대에서 취사병 했었어요. 전부 부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수님이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예쁘던지 민노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지지직 기름에 전이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조심해, 기름이 튈 수 있어. 수님이 민노의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민노의 팔에 전율이 흘렀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거든요. 이런 작은 접촉들이 때로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오죠. 부엌의 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땀이 났습니다. 수님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목덜미로 흘러내렸어요. 민노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말랐습니다. 더워요. 어머님, 잠깐 쉬시죠.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수님이 마지막 전을 뒤집으며 말했어요. 그때 수님이 앞치마 끈을 다시 매려고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노가 다가가서 수님의 앞치마 끈을 잡았어요. 순간 수님의 가는 허리선이 민노의 손에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앞치마 끈을 매는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수님의 숨결이 민노의 목에 닿았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민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죠. 김서방, 수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민노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눈빛이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이 묘한 긴장감을 말이에요. 어머님, 민노의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노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수님은 얼굴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모든 걸 바꿔놓죠.
전이 다 익었네. 수님이 급히 가스레인지로 향했어요. 저는 적당히 익혔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후로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요리를 마저 했죠. 수고했어, 김서방. 덕분에 금방 끝났네. 뭐라고요? 당연한 일인데요.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노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했어. 내일 아침 일찍 와서 제사 지내자. 네, 어머님.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민노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수님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가까워졌던 얼굴들, 그리고 그 묘한 떨림. 민노는 아직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딸과 아내를 걱정해야 하는데 자꾸 수님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하는 그런 기분이요. 내일은 제사날이었어요. 그리고 민노는 수님과 또다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였죠. 제사도 마쳤으니 이제 한잔 해볼까? 추석 아침 제사를 마친 후 마주 앉은 두 사람. 수님이 소주병을 꺼내며 술병을 기울였습니다. 민노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사 후의 술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조상님과 함께 말이에요. 첫 잔을 따르며 수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실 그녀도 낮부터 술을 마시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마음을 달래고 싶었어요. 민노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젯밤 느꼈던 그 묘한 감정들, 수님의 부드러운 손길, 가까워졌던 얼굴들,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컴백!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첫 잔을 마신 수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원래 술에 약한 편이었거든요. 민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 술 약하시면 천천히 드세요. 괜찮아. 오늘은 좀 마시고 싶어. 수님의 목소리에는 묻어나는 쓸쓸함이 있었고 민노는 그것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님 자신도 왜 오늘따라 이렇게 술이 마시고 싶은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사실 수님은 어젯밤부터 이상했습니다. 민노와 앞치마끈을 매던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두 번째 잔이 비워졌습니다. 수님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김서방,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김서방이 볼 때도 내가 한심해 보여?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생각을? 아니야, 정말 궁금해. 나는 늘 부족했거든. 남편한테도 딸한테도. 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노는 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항상 무시당하고 살아서 그런지 상처가 깊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민노도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주셨어요. 민노의 진심 어린 말에 수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마워, 김서방.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세 번째 잔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술 기운이 올라왔어요.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 민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님이 그를 바라봤어요. 수연이와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점점 차가워지는 것 같아서 이 고백은 민노 자신도 놀란 말이었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수님은 민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그렇게 대한다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무엇보다 민노의 외로움이 자신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미안해, 김서방.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네 번째 잔이 비워질 때쯤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서방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 수님의 질문에 민노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요. 요즘에는 어머님과 뵐 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민노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었어요. 수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나도 김서방과 있을 때가 제일 좋아.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5번째 잔을 마시며 순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 누군가한테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남편한테는 맞기만 하고 딸한테는 무시받고. 어머님, 민노가 순님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님은 그 따뜻한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순님은 이런 위로를 받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부족했어. 예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충분히 아름다우세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어머님 본인의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 그걸 봐보세요. 민노의 말에 순임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술을 취한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김서방, 어머님, 가까워지는 얼굴들. 술 냄새와 함께 달콤한 숨결이 섞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순임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순임은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어요. 사위에게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자꾸 그쪽으로 기울었거든요. 민노 역시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아니야,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엇인가 선을 넘을 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순임이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술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좀 어지러워. 순임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술과 감정의 혼란 속에서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민노는 잠든 순임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대화들, 그리고 방금 전 일어날 뻔했던 일들. 순임의 고른 숨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그녀의 얼굴은 술 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민노는 순임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이 충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민노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거실 바닥에 누운 순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든 그녀를 바닥에 눕혀놓고 나서부터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잠든 사람의 얼굴만큼 무방비하고 순수해 보이는 게 또 있을까요? 순임의 뽀얀 피부가 오후 햇살에 더욱 하얗게 빛났습니다. 50대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곱고 부드러운 피부였어요. 민노는 그 모습을 보며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술 기운에 달아오른 얼굴,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숨소리, 그리고 얇은 옷 사이로 드러나는 가슴골이 고요히 오르내리고 있었죠. 민노의 시선이 순임의 몸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가는 목선, 섬세한 쇄골, 그리고 부드럽게 굴곡진 가슴의 실루엣까지 민노는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면서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순임도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사실 순임은 완전히 잠든 게 아니었어요. 술기운에 몽롱하긴 했지만 민노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빛이 자신의 몸을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순임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민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순임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녀를 만지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민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지나갔습니다. 비단결 같은 촉감이었어요. 민노의 손끝이 순임의 이마에 살짝 닿았을 때 순임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민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무엇이 잘 될 거라는 건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순임은 그 속삭임을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노의 목소리가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할 줄 몰랐거든요. 수연이 이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때 민노의 손이 수님의 뺨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남자의 손이었어요. 수님은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애틋할 손길을 받아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민노 역시 수님의 부드러운 뺨을 만지며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수연의 차가운 피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말랑말랑한 감촉이었어요. 어머님. 민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의 손이 수님의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어요. 수님은 눈을 감은 채로도 민노의 모든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자신의 목, 쇄골, 그리고 더 아래로 향하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순간 수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이 모든 것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느낄 것인가.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몸은 민노의 손길을 원하고 있었어요. 민노의 손끝이 수님의 가슴 위쪽에 닿았습니다. 얇은 옷 사이로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곡선. 민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어요. 수님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어머님, 깨어 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답하지 않았지만 민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두 사람 모두 이 게임의 규칙을 알고 있었어요. 수님은 잠든 척하고 민노는 그것을 달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 이 미묘한 경계선 위에서 두 사람은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노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수님 역시 가슴이 빨리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욕망이 공기 중에서 뒤엉키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민노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대담해졌어요. 수님의 허리선을 따라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수님은 그 손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터치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거칠고 일방적이었던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노의 손길은 애틋하고 간절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했어요. 수님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노의 속삭임에 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누군가 자신을 아름답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노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수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며 멈췄습니다. 현실이 갑자기 밀려온 거였죠. 민노는 황급히 손을 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은이는 어때? 열이 많이 내렸어. 당신은 뭐 하고 있어? 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민노는 수님을 흘끗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제사상 정리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있어. 그래, 내일 아침에 지은이 데리고 집에 갈게. 전화가 끊어진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민노는 자신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위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 했던 거죠.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님 역시 혼란스러웠어요. 민노의 손길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과 이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민노는 조용히 일어나 수님에게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거실을 나서려다 뒤돌아봤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이 빨리 오르내리고 있는 것을 민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못 참겠어. 빨리 나가야겠다. 민노는 수님을 씹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어요. 사위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던 거죠. 그러나 민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부드러운 피부, 그 따뜻한 체온, 가슴 아래에서 흘러나오던 달콤한 향기. 민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병원에 가자. 수연이와 지은이를 봐야 해. 민노는 차에 올라타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가족을 보면 이런 불순한 생각들이 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도 수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특히 자신의 손길에 미세하게 떨던 그 순간, 눈을 감고도 모든 걸 느끼고 있던 그 표정이요. 민노는 몰랐어요. 이 순간 수님도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똑같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수님은 민노가 나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담요를 덮어준 그의 마지막 손길이 아직도 온몸에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럴 줄 알았어. 수님은 작게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녀도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있었어요. 어젯밤 민노와 부엌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오늘 나눈 대화들. 두 사람 모두 이끌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한편 병원에 도착한 민노는 소아과 덩동을 찾았습니다. 지은이가 있는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수연과 딸을 보면 죄책감에 짓눌릴 것 같거든요. 아빠! 병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열이 많이 내린 듯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우리 지은이 많이 나왔네. 아빠가 보고 싶었어. 민노가 딸을 안아주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연은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민노가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수연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응, 낮잠 주무시는 거 보고 나왔어. 민노는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진실의 전부도 아니었거든요. 수연은 남편의 어색한 표정을 알아챘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민노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수연의 예리한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 하셨어? 수연의 질문에 민노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거든요. 무슨 이상한 소리? 아, 그냥 엄마가 가끔 자신이 못났니, 미안하냐고 하시는 말들 있잖아. 민노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수연이 오늘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거 없었어.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짧은 대답 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만 무심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민노는 이 병실에 있는 것이 숨막혔습니다. 수연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죄책감이 견딜 수 없었어요. 나는 먼저 집에 가서 쉴게.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그래, 가서 쉬어. 수연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도 뭔가 고민이 있는 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민노는 병원을 나서며 더욱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가족을 보면 마음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수연의 차가움과 수님의 따뜻함이 더욱 극명하게 대비되었거든요. 차에 앉아 시동을 거려던 민노는 문득 목이 마른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술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병원 편의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노는 차에서 내려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고 마른 안주까지 집었어요. 여기서 드실 거예요? 알바생이 물었지만 민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포장해 주세요.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은 민노는 소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첫 모금부터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노는 중얼거리면서도 술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님의 부드러운 피부, 촉촉한 입술, 그리고 자신의 손길에 반응하던 그 몸짓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한 병 더 사와서 두 병째 마시자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지러움 속에서도 수님의 모습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어머님도 원하고 계셨어. 술 기운에 민노린 확신했어요. 수님이 잠든 척했던 것, 자신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게 신호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노는 몰랐어요. 수님이 그 순간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를 말이죠.
세 번째 잔을 마시자 민노의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수님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해졌어요. 한 번만 더. 민노는 일어서며 비틀거렸습니다. 술이 많이 올라온 상태였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수님의 집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왔다는 생각도 못한 채 편의점 앞에 세워두고 수님의 집으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수님의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민노에게는 너무나 먼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거든요. 수님은 이 시간 거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노가 나간 후 계속 그 손길이 생각났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가 만졌던 부분을 만져보기도 했어요. 그때의 전율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김서방이 다시 올까? 수님은 자신도 놀란 생각을 했습니다. 민노가 다시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은 민노밖에 없었거든요. 문 앞에 선 민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문을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수님은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망설였어요.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수님은 문을 열었어요. 김서방, 왜 다시 왔어? 수님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노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현관 불빛 아래 서 있는 수님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민노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순간들은 말보다 시선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죠. 수님은 민노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챘어요. 붉어진 얼굴, 풀린 눈빛, 그리고 몸에서 풍기는 진한 술 냄새까지.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건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들어와, 이러다 이웃들이 볼라. 수님이 문을 더 크게 열며 말했어요. 사실 이웃 걱정보다는 민노를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비틀거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이 순간 민노를 집에 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죠. 민노가 현관을 들어서자 수님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은은한 비누향과 여성 특유의 부드러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노는 그 향기에 더욱 취한 것 같았어요. 어머님, 민노가 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수님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현관이 좁아서 갈 곳이 없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김서방, 많이 취했네. 물이라도 마시고. 수님이 말하려던 순간 민노가 갑자기 비틀거렸어요. 술 기운에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죠. 어머, 수님이 재빨리 민노를 부축했습니다. 민노의 무게가 고스란히 그녀에게 실렸고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민노의 단단한 가슴이 수님의 부드러운 몸에 닿았고 수님은 그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남자의 냄새, 남자의 온기, 그리고 남자의 거친 숨소리까지. 수님은 이런 느낌을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부드럽고 따뜻한 접촉은 없었거든요. 항상 거칠고 일방적이었던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민노가 수님의 어깨에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입술이 수님의 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수님의 목덜미를 간지럽혔고 수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자극을 받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수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몸은 민노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안고 있었습니다. 침실로 가자. 여기서 쓰러지면 어떡해. 수님이 민노를 부축해 안방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벗은 채 거실을 지나면서 두 사람의 몸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민노는 일부러 비틀거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민노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게 아니었어요. 술에 취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술 기운이 평소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핑계가 되고 있었죠. 침실에 도착해 순님이 민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민노의 구두를 벗겨주고 넥타이를 풀어주며 자연스럽게 그의 몸을 만지게 되었어요. 민노의 단단한 가슴, 탄탄한 팔뚝, 그리고 남자다운 손까지. 순님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재빨리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노가 갑자기 순님의 손목을 잡았어요. 탁! 그 소리에 순님은 깜짝 놀라며 민노를 보았습니다. 민노의 눈이 떠져 있었거든요. 술에 취했지만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김서방, 깨어 있었어? 순님이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자신이 민노의 몸을 만지고 있던 걸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노는 대답하지 않고 순님의 손목을 더 세게 잡았어요. 순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민노의 눈빛은 간절했고 순님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 순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어머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님은 민노의 손에 뿌리치려고 했어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노의 손길은 생각보다 강했어요. 김서방, 손 좀 놔줘. 이러면 안 돼. 순님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민노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님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순님이 민노의 가슴 위로 넘어졌고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민노의 얼굴은 처음이었어요. 짙은 눈썹, 고든 코, 그리고 살짝 벌어진 입술까지. 순님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노 역시 순님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봤어요. 술기운에 붉어진 볼, 촉촉한 눈빛, 그리고 당황해서 더욱 예뻐 보이는 표정까지. 정말 아름다우세요. 민노가 속삭였습니다. 순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진심으로 아름답다고 말해준 적이 언제였는지. 순님이 일어나려고 했지만 민노가 놓아주지 않았어요. 김서방, 정말 안 돼. 우리가 이러면. 어머님, 민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순님의 다른 손목도 잡았습니다. 이제 순님은 완전히 민노에게 사로잡힌 상태였어요. 왜 이러는 거야? 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노가 왜 이러는지, 그리고 자신이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말이에요. 민노는 순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노가 입을 열었어요. 가지 마요.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였어요. 순님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가지 마요. 같은 말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애절하게. 순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뿌리쳐야 한다는 이성과 머물고 싶다는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말 안 돼. 순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몸은 민노에게서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한 번만요. 민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어요. 순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자신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노의 뜨거운 숨결이 순님의 입술에 닿았어요. 순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순님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며 멈췄습니다. 하지만 민노는 순님의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지 마세요. 민노가 간청하듯 말했어요. 순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이대로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순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민노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금기의 순간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핸드폰 벨소리가 끈질기게 울려 퍼졌습니다. 멈칫했던 두 사람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죠. 민노는 순님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마치 간절한 주문을 외우듯 속삭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제발요.
하지만 수님의 시선은 이미 침대 옆 테이블 위에서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딸 수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두 사람을 향해 쏘아지는 현실의 경고음 같았습니다. 수님의 얼굴에서 피기가 가셨습니다. 민노는 그녀의 눈빛을 읽었어요. 이 전화가 모든 것을 끝낼 수도 혹은 더 큰 파국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이 갑자기 문을 두드렸을 때 그 기분 말이에요. 김서방, 손 좀 놔줘. 수님의 목소리는 정반대로 단호했습니다. 민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그를 지나쳐 있었습니다. 민노의 손에서 힘이 풀렸어요. 수님은 재빨리 손목을 빼내더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몸이 마음 같지 않았죠. 비틀거리며 겨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은 민노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보세요. 수님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수연이 건 전화는 부재중 통화로 남아 있었죠.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미묘한 감정들이 뒤섞인 채였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술에 취해서. 민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보다 더 진한 것은 후회였어요.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사위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님은 대답 없이 민노의 구겨진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어요. 그 손길은 전과 달리 차가웠습니다. 마치 금기의 벽을 다시 쌓아 올리려는 듯했죠. 그만 들어가. 수연이한테 연락해봐야겠구나. 수님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노는 그런 수님의 모습에서 아내 수연의 차가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피를 나눈 모녀. 하지만 왜 수연은 그렇도록 따뜻했고 수님은 그렇도록 따뜻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은 그렇도록 차가웠던 수연의 얼굴이 수님에게서 보이는 걸까요? 민노는 알 수 없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님, 어서 가. 더는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민노는 고개를 숙인 채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 현관으로 향했죠. 그가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수님은 비로소 민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감정을 억누르다가 결국 혼자가 되었을 때 터져나오는 슬픔이란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수님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신을 찾고 싶었죠. 자신을 아름답다고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민노의 다정함에 잠시나마 행복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딸의 남편을 탐한 죄책감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어요. 수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억압받고 살아온 슬픔,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다 딸의 가정을 흔들 뻔한 죄책감에 몸서리쳤습니다. 한편 민노는 다시 편의점 앞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죠. 이번에는 영상통화였어요. 수연이었어요. 민노는 긴장했습니다. 수연의 날카로운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민노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지은이 많이 좋아졌네. 화면 속 수연은 냉정했고 민노는 땀을 흘렸습니다. 지은이는 아빠에게 해맑게 손을 흔들었죠. 그 모습에 민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위해, 그리고 냉정할지언정 그의 아내인 수연을 위해 그는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술 마셨어? 수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연은 민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죠. 민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진실을 말하고 싶어질 때 말이에요. 그래, 마셨어. 당신과 그리고 어머님과 우리 가족에게 내가 얼마나 소홀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아서 미안해.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민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늘 차갑기만 했던 그녀의 표정에 미세한 흔들림에 스쳐 지나갔어요. 어쩌면 그녀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민노의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수연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연은 그제야 아빠를 닮은 자신 때문에 수님의 마음까지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민노의 외로움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노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와 수연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노는 수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굳게 닫힌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연은 잠시 움찔했지만 손을 빼내지 않았어요. 민노는 그 작은 움직임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녀의 손도 사실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노는 결국 가족을 선택했고 수님은 다시 홀로 남게 되었죠. 두 사람의 삶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노와 수님은 그날 밤의 감정과 그들이 넘을 뻔했던 경계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연은 남편의 진심을 깨닫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수님은 민노의 짧은 접촉을 통해 외로움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끝났지만 동시에 모든 것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각자의 외로움과 아픔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장모였지만 또 다른 삶에서는 구박받는 아내였고 누군가에게는 무심한 남편이었지만 그 역시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죠.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파국을 맞이했지만 동시에 서로의 민낯을 마주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삶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당신이 차갑다고 생각했던 누군가도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위로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그들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외로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늦게 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고 좋아요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고 좋아요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